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차 시 경우의 수 마지막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경우의 수 단원이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해 보시고 많이 오류를 범해 보시고 그때마다 그 오류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디서 ገብ치고 내가 어디서 안 샜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낼 줄 알아야지만 이 단원에서 점수를 잘 얻을 수 있어요. 어차피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3 때 확률 통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택 과목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이 나오거든요. 거의 쌤 생각에는 60% 이상이 거의 비슷해요. 내용의 거의 한 7, 80%는 우리 이미 다 배운 거야, 지금. 그래서 다음 고3 때는 뭐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뭐 중복 조합, 뭐 이런 것들, 중복 순열, 뭐 원순열 이런 것들만 추가로 배우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오류를 많이 범해보고 그 오류를 수정을 더 잘 할 줄 안다면 아마 고3 때도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률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를 잘하면 확률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전체 경우의 수분에 특정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확률로 정의하기 때문에 통계만 개념 공부만 좀 된다면 경우의 수 확률까지는 충분히 잘 커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길게 내다보시고 좀 깊게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거네요. 삼각형은 세 점이 정해지면 삼각형이 하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세 점도 세 점 나름이죠. 세 점이 만약에 일직선상에 있으면 일직선상에 있는 세 점만 선택을 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전체 10개의 점에서 3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즉 여러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들이 좀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는 세 점이 일직선상에 있죠. 그래서 세 점 중에 세 점을 뽑는 경우, 즉 한 가지인데 이런 게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하면 120-5 해서 1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뒤에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뒤에 마지막에 뭘 더했어요. 더했을 때 그 문제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였는데 직선의 개수에서는 왜 뒤에 더했죠? 여기서 직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잖아. 우리가 전체 직선 10C2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직선 3C2를 다 빼버리면 다 빠지게 되잖아. 다 빠지게 되니까 한 개는 더해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개를 더했죠. 물론 여긴 5개씩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겠지만 직선의 개수가.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넘어갈게요. 자, 2번은 길이가 무리수인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때로는 순열 조합도 좋지만 내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그냥 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규칙을 잘 세워서 중복이 되지 않게 잘 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무리수가 나올 수 있는 길이를 좀 따져보면 일단 요거 루트 2죠. 루트 2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루트 5죠. 2랑 1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루트 10이죠. 루트 10. 여기서 이제 세 종류 알아냈고요. 자, 그 다음 요런 거 있죠. 요걸 얼마죠? 루트 8 또는 루트 2 루트 2죠. 그리고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런 거는 3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 루트 13. 요 정도 종류가 있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세보겠습니다. 자, 루트 2부터 세볼게요. 루트 2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 12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세면 될 것 같아요. 자, 루트 5는 몇 개가 있는지 세볼까요? 루트 5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얘도 루트 5죠.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4개가 있죠? 또 다른 경우 있나요? 열넷? 없는 것 같죠, 이제? 14개. 14가지. 자,
자, 이렇게 네, 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10자리. 루트 10자리는 하나, 아이고, 하나, 왜 안 써지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가 있나요? 그쵸, 네 가지가 있겠죠. 네 가지. 그 다음에 루트 8. 루트 8은 하나, 둘, 셋, 넷. 루트 8도 네 가지가 있을 거예요. 네 가지. 자, 루트 13. 제일 긴 거죠. 루트 13은 아이고. 하나, 두 가지. 이렇게. 자, 다 더하면 얼마인지 볼게요. 요거 더하면 26.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6이니까 36이네요. 네. 그래서 답은 네, 36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세는 방법도 네, 방법이라는 거.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전체 12C2에서 이게 전체 선분의 개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리수가 아닌 유리수 선분의 개수를 빼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네, 상관없을 것 같아요.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 이웃하게 세운다. 자, 여학생 4명, 여일, 여이, 여삼, 여사. 남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여학생들이 이웃해야 되면 얘네들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줬죠? 그러면 전체 남학생은 n명이니까 전체 여학생까지 포함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먼저 해주고, 여학생 안에서 배열하는 방법 4팩. 그러면 57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요거 나눠줄게요. 4팩은 24니까 자, 576을 24로 나누면 2, 48, 8, 86, 4, 86인가요? 96이죠? 96. 24네요. 자, 이렇게 하면 24. 그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24가 되려면 우리가 4 팩토리얼이 24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n은 네, 3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n이 3이 돼야지 4팩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n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4번.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6개의 정사각형 이루어진 빈칸에 1, 1, 2, 3, 4, 5를 써놓을 때 1은 이웃하지 않게 네, 써놓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했네요. 이 문제는 결국에는 색칠 문제죠. 색칠 문제. 색칠 문제인데 색깔을 미리 정해주고 얘는 2번만 사용하라는 문제가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은 2번을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얘네들 먼저 배열을 해볼게요. 자, 편의상 A, B, C, D, E, F. 자, 1 두 개를 칠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볼 건데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A, C. A, C에 1을 배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A, E에 배열할 수 있죠. 그리고 A, F에 배열할 수 있어요. 1을. 이렇게 세 가지 일단. 그 다음 B에다가 1을 칠하면은 BD, BF 이렇게 1을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또 2가지가 더 있고, 자, C에다만 1을 칠했다. 그러면 CD, CE가 가능하죠. CD, CE. CA는요 하는 순간 이미 AC는 셌잖아요. 그래서 CD, C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D를 먼저 칠하면 F에 가능하죠. DF 이렇게. DB는요 BD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하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총 1, 2, 3, 4, 5, 6, 7, 8. 자, 8가지를 일단 1을 칠할 수 있는 방법 8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이 8가지마다의 나머지 방법들이 똑같죠? 그죠? 자, 왜냐면 A와 C를 칠했어요. 어쨌든 A와 E, A, F, B, D, B, F, C, D, C, E, D, F를 칠하더라도 남은 자리는 4자리가 될 거고 4자리 안에 각각 2, 3, 4, 5를 다시 배열을 해야 되죠. 그러면 2, 3, 4, 5를 B, D, E, F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4가지 색만 다 써야 되죠. 2, 3, 4, 5라는 4가지 색을 전부 다 써야 돼요. 그죠? 그럼 4가지 색을 4가지 영역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4가지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와 똑같겠죠. 그래서 4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이게 24 곱하기 8 3 올라가고 192가 되겠네요. 그래서 19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5번은 역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전체
12, C3 하면 세 가지 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개의 점에서 세 가지를 선택하는 경우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12, C3에서 6, C3을 빼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12, 11, 10, 3, 2, 1, 6, 20, 220에서 6, 5, 4, 3, 2, 1 하면 20 빼주면 답은 200까지가 되겠네요. 5번은 되게 심플한 문제죠. 일지선상에 있는 그런 점들 중에서 3개를 뽑으면 그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거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6번, 자 x에서 y로 1대 함수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1, 2, 3, 4, 5 a, b, c, d, e, f. 자 일단 1이 갈 수 있는 거,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x값은 서로 다른 y값으로 대응이 되면 되죠.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하나 제외하고 5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 3가지, 2가지, 즉 6팩이랑 똑같죠? 1은 곱 하나 많으니까 1대1 함수의 개수는 7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은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중요한 문제. 자 1, 2, 3, 4가 있고 2, 3, 4, 5, 6, 7, 8, 9가 있어요. 3은 6으로만 가야 되고요. 자, 이 나 조건을 잘 이용할 수 있나? 나 조건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조합을 잘.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 2, 3, 4라는 어떤 공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내가 2개를 뽑아야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2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4C2죠, 그죠? 자, 여러분 4C2는 요 2는 순서를 배열하나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죠. 그 말은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 말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도 돼. 순서가 없다는 거는 순서가 정해졌다고 생각해도 돼, 그지? 무슨 말이냐면 크기 순서대로 순서가 배열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크기 순서대로 순서를 배열하는 방법. 예를 들면 A, B, C, D라는 4개의 숫자가 있어. 근데 A랑 B랑 C랑 D랑 모두 달라. 모두 서로 달라. 근데 얘네를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고 싶어. A, B, C, D를 4가지 중에 4가지를 뽑아서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싶어요. 그 크기는 정해져 있겠지. 얼마인지 내가 값은 모르지만. 자, 4C4가 얼마죠? 이게 1이잖아요. 이 말은 잘 뭐냐면 4개 중에 4개를 그냥 뽑기만 해라. 순서 상관없이. 근데 순서에 상관없다는 말은 이미 얘네들끼리 순서가 정해졌다고 보면 돼. 그래서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조합 문제예요. 조합 문제.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라는 거는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뽑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정해진 대로 지들이 쓸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죠. A, B, C, D 4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 둘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해라. 그러면 4C2가 답이야 그냥. 왜냐면 2개를 뽑으면 그 2개 뽑힌 그 공이 자동으로 순서가 배열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없다는 말, 조합이라는 없다는 말은 한 가지 순서가 있다는 건데 그 말은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말을 왜 했냐면, 자, F3이 6으로 갔어요. 어쨌든 크기가 정해져 있죠. x1보다 x2가 크면 함수값도 커야 된대. 즉 1보다 2가 더 크잖아. 그럼 2는 1보다 큰 값으로 가야 돼. 그치만 3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그지? 즉 1, 2는 2, 3, 4, 5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2가 선택이 되면 1은 2보단 작아야 돼. 그러니까 2, 3, 4, 5 중에 2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큰 거는 2한테 가고 작은 건 1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1과 2를 요 2, 3, 4, 5에 배열하는 방법 4C2 그냥 조합 문제예요. 이거를 2가 5로 갔을 때 1은 4, 3, 2 3가지, 2가 4로 갔을 때 1은 2, 3 이렇게 세지 말고 그렇게 세도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 그냥 조합 문제라고. 조합의 의미를 떠올려 보면 그냥 4개 중에 2개 뽑아서 큰 거는 2 주고 작은 거 1 줘. 그렇게 풀면 되겠죠.
그 다음 4는 7, 8, 9 중에 3개 중에 7, 8, 9 3개 중에 하나 갈 수 있죠. 그래서 3, 6, 3, 18 이렇게 됩니다. 조합 문제였어요. 네. 그 다음 8번. 자, 적어도란 말 나오면 전체 여사건으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죠, 우리는. 그러면 전체 11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았으니까 11시 3인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고, 즉 남학생만 있는 경우만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자, 남학생이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남학생은 X명이라 할게요. 남학생. 그럼 여학생은 11-X겠죠. 자, 남학생 X명이니까 X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네. 자, 11C 3 계산하면 11, 19, 3, 2, 1이니까 55 곱하기 3이네요. 165예요. 165에서 얘를 뺐더니 155가 된대요. 즉 XC3이 10이네. 자, 요거 만족하는 X 계산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알아. X는 그냥 5겠죠. 5C3이 10이니까 X가 5면 5가 답이냐? 아니죠. 여학생은 11에서 5를 뺀 6명이 답이 되겠죠.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9번이랑 10번은 이제 전형적인 이제 문제인데 9번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10번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에서는 100원짜리 동전 2개로 200원을 지불하는 경우와 50원짜리 동전 4개로 2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은 같은 금액 200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취급을 하고요. 마치 우리가 은행에 입금할 때, 예금할 때 100원짜리 2개 예금하는 거랑 50원짜리 4개 예금하는 거랑 같은 금액 예금하는 걸로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는 9번에서는 같은 경우로 취급하는 건데 10번에서는 지불 방법이니까 100원짜리 2개 받았을 때랑 50원짜리 4개 받았을 때랑 50원짜리 4개가 좀 더 번거롭잖아요. 동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얘네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100원짜리 2개, 얘는 2개만 이용해서 지불했고 얘는 50원짜리 4개를 이용해서 지불했으니까 2개는 다른 경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10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되고 10번에서는 지불하는 요 방법, 종류, 어떤 동전을 몇 개를 사용해서 냈는지에 대한 종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보다 10번이 좀 쉬우니까 10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10번에서는 마치 비유를 들어볼게. 자, 여기가 이제 학교고 여기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좀 비유가 그렇긴 하지만 자, 길이 6가지가 있고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길이 있고 하나, 둘, 셋, 4가지 길이 있어요. 자, 여기 뭐 도서관, 여기 학원을 거쳐서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각각의 길에는 이제 깡패가 서 있는 거야. 깡패. 자, 깡패가 여기 막 서 있어요. 여기 다 깡패가 서 있는 거야. 자, 맨 위에 있는 깡패를 만날 때는 10,000원짜리를 한 장도 안 줘도 되고요. 두 번째 깡패 만날 때는 한 장 줘야 되고 2장, 3장, 4장, 5장을 줘야 돼요. 두 번째 길에 있는 첫 번째 여기 영역에 있는 깡패를 만나면 1,000원짜리 지폐 빵장, 그 다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마지막은 100원짜리 동전을 안 줘도 되고 한 개 줘야 되고 2개 줘야 되고 3개 줘야 돼요. 그럼 내가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뺏길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돈을. 그러면 내가 일단 학교에서 도서관 갈 수 있는 길 선택지가 6가지예요. 여기 위에 0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원 가는 경우는 8가지, 그 다음에 학원에서 집을 가는 경우는 4가지 경우인데, 돈을 아예 안 뺏기는 경우, 0원을 지불하는 거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1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91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191가지가 답이 되고요. 이거 지워야겠다. 자, 답은 191가지. 그런데 이제 9번 문제는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3개, 10원짜리 동전 2개를 이용해서 지불하는데 100원짜리 동전을 1개를 쓴 거나 5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쓴 거나 어쨌든 금액이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얘네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쓰냐면요, 먼저 그 아이디어를 쓰기 전에 직접 세도 돼요. 일단 나올 수 있는 금액 10원,
20원, 60원, 70원, 뭐 100원, 뭐 그다음에 110원,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부터 큰 금액까지 내가 직접 세도 괜찮아. 답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직접 세는 방법도 좋아요. 근데 좀 머리를 쓰자 이거지. 만약에 문제가 100원짜리 2개와 50원짜리 3개를 이용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의 종류를 물어봤다면, 자, 요 2개만 이용해 볼게.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그 다음에 300원, 350원. 이렇게 총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7가지 종류가 있어요. 100원짜리 2개와 50원짜리 3개를 이용하면 총 7가지 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쵸? 그러면 지금 내가 요 2개를 돈을 합치는 거야. 이 돈을 2개를. 이 돈을 2개를 합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7가지라고. 사실은 지불 안 하면은 8가지까지 가능하죠. 8가지. 빵원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50원, 100원을 이용해서 어쨌든 내가 8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10원짜리 동전 2개랑 요 8가지랑 같이 짬뽕해서 낼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따져볼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가 집이고 여기 학교예요. 집에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A라는 학원을 뭐 거쳐야 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내가 요 맨 위를 길을 간다는 거는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고, 두 번째 길을 이용한다는 거는 10원짜리 동전을 한 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세 번째 길은 10원짜리 동전을 2개를 지불해야지만 이용할 수 있다고 쳐볼게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맨 윗길을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총 경로의 수는 몇 가지냐면 3, 8에 24가지인데 그 중에서 0원을 지불하는 방법을 제외하라고 했으니까 24에서 1을 빼서 답은 23이 될 거예요. 자, 23이 답인데 조금 뭔가 모호한 사람들이 있지. 왜 10번처럼 풀면 안 되냐? 왜 10번처럼 100원짜리랑 50원짜리를 같이 생각하지, 왜 같이 생각하고 따로따로 하면 안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 자, 왜 따로 생각했냐면, 왜 같이 생각했냐면, 자, 만약에 얘를 10번처럼 풀어볼게요. 자, 여기 만약에 10원, 빵원, 10원, 20원, 빵원, 50원, 100원, 150원, 빵원, 100원, 200원이에요. 자, 만약에 길을 내가 이렇게 갔어. 요렇게 가는 경로랑, 자, 노란색으로 요렇게 가는 경로랑 둘 다 얼마를 나타내죠? 둘 다 100원을 나타내요. 둘 다 100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9번에서는 같은 경우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번처럼 이렇게 풀면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곤란한 경우들이 왜 생기냐 봤더니 100원짜리 동전 2개와 50원짜리 동전 3개는 서로가 서로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50원짜리 2개, 100원짜리 1개 같은 금액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그냥 겹치는 경우를 내가 제외하고, 겹치는 거를 제외하고 하나에 합쳐서 미리 사전에 겹치는 경우를 다 세버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몇 가지를 셌었어? 아까 8가지를 셌잖아. 겹치는 경우 다 제외하고 0, 50부터 350원까지 총 8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내가 셌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원짜리와 50원짜리의 호환 가능성을 미리 내가 사전에 차단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간 이제 9번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10원짜리 2개 가지고는 50원짜리와 100원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은 겹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로와 이 경로를 둘 중에 한 경로를 선택하면 서로 다른 금액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에서 소개해요. 자, 100원짜리, 50원짜리 서로 호환이 가능하지. 호환이 가능할 때는 단위를 낮춰서 얘를 50원짜리 4개라고 생각을 하고 이 4개와 3개를 더해서 결국 이 문제는 50원짜리 7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50원짜리를 안 이용하는 것부터 7가지를 다 이용하는 경우까지 총 8가지의 금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가지
곱하기 10원짜리 동전은 이용하지 않는 거 1개 이용하는 거 2개 이용하는 거 3가지. 거기서 마이너스 1 하면 네,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9번은 10번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형적인 문제여서 답은 일단 네, 23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은 네, 쉽죠. 11번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은 얼마냐면 3이고 곱은 마이너스 18이에요. 자, 합은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0분의 3 곱하기 ncr이고 곱은 마이너스 3 np n-r이네요. 자, 양변에 10을 곱하고 3을 나눠주고 양변에 마이너스 없애고 10을 곱하고 3 나눠주고 그러면 우리가 ncr은 10이고 np n-r은 60이란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n과 r을 구해주면 되는데 자, 우리가 ncr은 뭐랑 똑같냐면 nc n-r과 똑같죠. 자, 5c 2와 5c 3이 같죠. 왜냐면 5개 중에 2개를 뽑나 5개 중에 3개를 뽑나 어쨌든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3가지가 남아있다는 거고 5개 중에 3개를 뽑으면 2가지가 남아있다는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똑같겠지 뭐. 그래서 요 성질이 성립하죠. 근데 이제 NPR과 NP N-R은 다르죠, 그죠? 얘는 달라요. 그래서 요 NCR 대신에 NC N-R을 이렇게 택할게요. 근데 NP N-R은 사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NC N-R에다가 N-R 팩을 곱하면 NP N-R이 되죠? 근데 얘가 10이래, 얘들아. 즉, N-R 팩이 얼마가 돼야 돼? 요거 10이니까 약분해서 6이 되면 되지. 자, N-R 팩이 6이 되는 경우 자, N-R은 얼마가 돼야 돼요? 3이 되면 되겠죠. 3. 자, 대입해요, 여기다. 자, NC3이 10이 되는 경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바로 나와요. N이 5가 되면 되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네, 10이 나오죠. 자, N이 5니까 R은 네, 2가 되겠죠. 그래서 2개 더하면 네, 답은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과 순열의 그런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고요. 자, 12번 그림 문제네. 서로 다른 4가지 색으로 칠하네. 자, 일단 모두 인접해 있는 영역의 인접해 있는 영역 개수가 다 2개씩이 아니네. 그럼 일단 경원을 나눠야 되는지 안 나눠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일단 해봅시다. 자, 제일 인접해 있는 게 많은 게 2네. 2를 먼저 칠할게요. 이 4가지. 그럼 F는 2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오케이. D는 3가지. C는 D랑 달라야 되니까 3가지. B는 C와 2가 같을 때와 C가 2와 다를 때에 따라서 B는 달라지네. B는 3가지라고 할 수도 없고 2가지라고 할 수도 없다. 아, 경우를 나누는구나. 자, 왜 나눠야 되냐면 C와 2 때문에 나눠야 되는구나. 자, C와 2가 같을 때와 C와 2가 다를 때를 2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해됐나요? 자, 먼저 C와 2가 같을 때 C와 2가 같을 때 자, 총 색깔이 4가지 색이니까 4가지 색 중에 한 가지를 C에 칠하고요. 2는 C와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한 가지고요. 자, F를 칠할게요. F는 2와 다른 색깔이니까 3가지겠죠. F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D도 마찬가지 아니야? D도 C와 2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일 거예요. 자, 요게 F고요. 요게 D예요. 자, 그 다음에 B를 칠해야 되는데 B도 C와 2와 달라야 되니까 3가지. A는 B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3가지. 자, 됐죠? 자, 그 다음 C와 2가 다를 때예요. C와 2가 다를 때, 자, 그러면 C에다가 내가 파란색을 칠할게요. 파란색. 그럼 일단 C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하고 2를 먼저 칠할까요? 인접해 있는 게 제일 많으니까. 자, 2를 칠하는 방법 4가지. C를 칠하는 방법은 달라야 되니까 3가지. F를 칠하는 방법 2와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3가지. 그죠? 그 다음에 D를 칠하는 방법은 C와 2가 다르니까 몇 가지죠? 2가지죠. 그 다음에 B를 칠해야죠. B는 몇 가지냐면 C와 2가 달라야 되니까 2가지. A는
B와만 다르면 되니까 세 가지죠. 이렇게 여기도 B 여기도 A. 자,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4 4 3 3 3 4 3 3 3 묶어 4 3 3 3 그러면 남은 거 3 남은 거 4. 자, 그러면 4 곱하기 27 곱하기 7이네요. 계산해 볼까요? 28 곱하기 27이에요. 자, 87, 56, 5 올라가고 8, 26, 216에다가 7, 24, 2, 4, 5. 그러면 756이 답이 되겠죠. 네, 답은 756이에요. 자, 색칠 문제 이 정도 풀었으면 이제 이런 난이도는 풀 수 있겠다, 그지?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래요. 자, 13번. 자, 13번은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랑 비슷하죠? 자, 삼각형을 만들 때 예각, 둔각,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랬어요. 자, 전체 삼각형은 몇 개일까? 전체는 12개의 점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12, 11, 10을 3, 2, 1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는 220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은 좀 쉬우니까 얘를 먼저 세보면 자, 이렇게 지름이 지금 몇 종류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종류가 있어요. 자, 6종류 지름마다 몇 가지씩 나오는지 세보면 되겠죠? 자, 지름을 잡으면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두 점이 지금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8개, 10개인가요? 10개의 점 중에 1개의 점을 선택하면 반드시 직각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세도 되고 10개 중에 점 하나만 선택하면 반드시 직각이 돼요. 직각은 일단 한 지름당 10가지가 나오고 지름이 몇 개였어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잖아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은 60가지가 나옵니다. 60가지. 자, 이번엔 둔각 삼각형을 세볼까요? 둔각. 자, 둔각도 직각이랑 비슷하게 세면 돼요. 자, 둔각은 요 점을 기준으로 요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 있는 둔각을 구해보면 자, 왼쪽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 중에서 여러분이 2개를 선택하면 A와 만나잖아요. A와 있잖아요. 그럼 항상 둔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둘, 이런 식으로 셋, 넷, 다섯, 여섯, 다 둔각이 돼. 전부 다 둔각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만큼 A에서 둔각이 발생하겠죠. 근데 왼쪽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겠지. 곱하기 2. 그쵸? 그럼 한 지름당 이렇게 둔각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 총 20가지예요. 근데 지름이 아까 몇 개 있었냐면 6개 있었죠. 그래서 둔각은 120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지름, 그래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B라는 점에서 이것도 길이를 AB를 하는 지름으로 하는 요 부분에서 세는 거니까 얘도 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자, 이런 거 선생님 이것도 10가지 나오잖아요. B에서도. 왼쪽도 있지 오른쪽도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만 있는 게 아니죠? 다 세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답변. 자, 지금 그린 요 파란색 지금 아래에서 생기는 삼각형은 언제 셀 거냐면 이렇게 여기서 셀 거야. 여기서 요 점을 C라고 할까요? 여기서 이 점에서 요거 셀 거잖아. 이거 셀 거잖아. 다 이거 셀 거란 말이야. 이런 거 다 센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세지 말자고 우리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맨 위에 있는 A에서만 셀게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한 번쯤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복이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 그러면 이제 예각은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지? 220에서 180을 빼면 40까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13번은? 네. 14번은 잘 세기만 하면 쉬운 문제. 2, 3, 1, 4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자, 하나, 둘, 셋, 넷.
자, 2, 3, 1, 4보다 일단 커야 되면 천의 자리가 지금 3, 4, 5, 6이 오면 3, 4, 5, 6이 오면 무조건 크겠죠. 그죠? 자, 3이 왔다고 쳐볼게요. 3이 왔다고 치면은 여기에 누구든지 와도 돼. 3을 제외한 누구? 1, 2, 3, 4, 5 다섯 가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네 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은 세 가지가 올 수 있죠. 그러면 60까지가 올 수 있죠. 그런데 4, 5, 6도 마찬가지야. 60까지가 몇 개 발생하냐면 3, 4, 5, 6 총 4번 발생하니까 일단 240까지가 돼요. 그죠? 천의 자리가 3, 4, 5, 6인 경우, 자, 거기서 240까지 발생하고, 그 다음 이번 천의 자리가 2야. 그러면 이제는 세줘야겠지. 자, 천의 자리가 2면 100의 자리가 이제, 자, 2, 3, 1, 4보다 커야 되니까 3, 4, 5, 6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4, 5, 6이 들어갔다 쳐볼게. 4, 5, 6이 들어갔다 쳐볼게. 그러면 2, 4라면 요 뒤에 나오는 숫자 두 개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 100의 자리가 3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2, 4를 제외한 1, 3, 5, 6이니까 4가지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3가지 올 수 있죠. 그럼 12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4, 5, 6, 5, 6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어차피 4, 5, 6 세 가지 다 똑같은 경우만큼 나오겠죠. 그래서 36가지. 자, 이번엔 천의 자리 2, 100의 자리 3일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를 구해볼게요. 이거는 직접 세볼까 그냥? 자, 일단 2와 3이 왔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 1, 4, 5, 6. 자, 4개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올 수 있어요. 총 12가지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1사잖아. 걔는 제외해야죠. 2, 3, 1, 4니까. 그래서 빼기 1에서 11가지. 그럼 요 놈을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76에서 11을 더하면 287가지가 답이 되겠어요. 자, 됐죠? 잘 세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뭐 잘 세자.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셈을 잘 해보세요. 자, 15번. 이번엔 지난번에는 우리 평행사 변형 구하는 문제였는데 이번엔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을 구하는 문제네. 자,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한 쌍의 대변이. 그러면 자, A그룹, B그룹, C그룹이죠. 자, A그룹에서 2개 선택할 수 있고, B그룹에서 2개 선택할 수 있고, C그룹에서 2개 선택할 수 있어. 그죠? A그룹에서 2개 이미 평행한 거 선택했으면 나머지 B에서 1개, C에서 1개 선택해야 되죠. B에서 2개 선택했으면 A에서 1개, C에서 1개 선택해야겠죠. C에서 2개 선택했으면 A에서 1개, B에서 1개를 선택해야지만 사다리꼴이 만들어지겠죠. 자, 1번, 2번, 3번 경우 구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자, A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좀 굵게 써볼게요. 4C2. B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 3이고, C에서 1개 선택하는 경우 5고. 자, 곱하면 되겠죠? B에서 2개 선택하는 경우 3C2고, A에서 1개 4C1, 그 다음에 C에서 1개 5. 자, C에서 2개 5C2, A에서 1개 4C1, B에서 1개 3C1. 자,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답이 되겠죠. 더하면 답이 27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풀면 마무리가 됐어요. 자, 15문제인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좀 까다로운 것들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잘 공부해 보시고 실수도 많이 해보시고 시험 보기 전에 많이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을 해보세요. 네, 교과서 문제 꼭 다 풀어보시고 프린트에 있는 거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유형별로 꼭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